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웰컴. 안녕하세요. 양강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중입니다. 네, 깜신이 아니라 김철중 선배님이 인사를 해서 무슨 일인가 하셨죠. 지난 방송에서도 갑자기 김철중 선배님이 훅 들어오긴 했는데 앞으로는 명수다가 있는 날은 오프닝도 김철중 선배님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선배님? 저는 오프닝을 두 번 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네요. 깜신 팬이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오프닝에서 깜신 목소리 못 들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김철중 선배님도 나이사 게시판에 지분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청취자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자라는 제작진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분 독점이 뭐예요? 지분 독점이 이제 선배님이 이제 약간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죠. 예. 자, 오케이. 같은 깜신이 매번 대전에서 올라오느라 수고하니까 뭐 그런 배려하는 것 같은데 오프닝 한번 드려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군요. 예.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의사다, 명수다, 명의와수다 2015년 2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BS 명의도 못 찾았고 KBS 생로병사의 비밀도 못 찾은 명의를 만나는 시간. 우리가 숨겨놓은 명의. 네. 오늘 저희와 썰을 풀 분을 좀 소개해드려야죠. 썰 이거 약간 썰전 JTBC 생각이 나서. 오케이. 네. 예, 아까부터 말은 못하고 자리에 앉아만 계시는데요. 예, 소개를 해드리죠. 자, 이왕 기다린 거 좀 더 애를 태웁시다. 오늘 명의 소개하려면 드라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요즘 의학 트렌드가 뭔지 아시죠? 예, 미생 때는 직장인이었고, 근데 그거는 종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선배님이 트렌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자, 요즘 요즘 드라마는 이제 정신질환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게 다중인격 장애를 다룬 킬미? 킬미힘이란 드라마 있어요. 이중인격자를 다룬 하이드 지킬라. 강박증과 대인기피증을 다룬 드라마 하트 투 하트. 네. 있어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다루고 있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죠. 그렇죠. 드라마 이야기하려고. 네. 자, 오늘 명수다에서 다룰 질병은 틱장입니다. 뚜렛 증후군과 강박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 자문을 했던 분 모셨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네. 배우 조인성과 공효진의 드라마 SBS 괜찮아 사랑이야의 의학자문을 맡으셨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소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국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료계의 공효진. 그러니까 정말 미인이십니다. 그냥 막 질러. 괜찮아. 잘 안 보여. 아니, 그리고 이게 틱장애하고 뚜렛이 사실 좀 어린애들한테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 전에 네. 일단 이름이 국소담이야. 소담. 얼마나 소담스러워 이름이. 이게 그런 김소담이나 이소담이었으면 이렇게 소담스럽지 않아. 맞아요. 국소담이라서 그런 거야. 야, 이거 누가 이름 줬어요? 제 이름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죠. 그래? 네. 형제들 이름이 다 이렇게 아주 시적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네. 형제는 어떻게 돼요? 남동생 있습니다. 남동생 이름은 뭔가요? 실례지만. 네, 돌림자 쓰면 평범한 이름이고요. 제 이름만 국소담인데 사실 자라면서는 좀 이름이 불편해가지고 좀 싫은 점이 많았거든요. 놀림도 많이 받고. 이거 갖고 놀림을 게 뭐가 있어? 초등학생 다 이름 가지고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담스럽냐? 뭐 이런 거. 뭐 국을 쏟았냐? 이런. 야, 요거 얘기된다. 나 요거 생각 못했네. 네. 국소담, 국소단. 너무 많죠, 뭐. 또 뭐 있어요?
국수, 국자, 뭐 쏘가리, 뭐 하여튼 많았어요. 그게 이트다. 국을 쏟았냐. 국을 쏟았담. 야. 그리고 더 중요한. 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그때 한창 걸프전 할 때였는데, 네. 저 너무 사담 후세인이라고 많이 불려가지고. 사담인데, 사담. 네. 이해되네요, 이해돼. 거의 자신감 분위기야. 그러니까. 자신감? 국소담? 뭐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나는 이름이 굉장히 시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국소담. 아주 또 이름하고 인상하고 어울려. 이름이 상당히 이제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이걸로 30분 끌겠다. 하여튼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깼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의학자분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네. 저는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에서 전체적인 의학 자문 역할을 맡았었고요. 오늘 이제 주제인 오늘 주제가 이제 틱장애인데, 거기서 이제 배우 이광수 씨가 뚜렛 틱장애를 가진 분을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리얼한 거다? 뭐 이런 거를 자문한 건가요? 그렇지. 의학적으로 이제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교정하고 그랬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연기 지도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그거 생각도 안 했는데. 아까 배우분 만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배우를 못 봐가지고. 그냥 이 대본만 봤어요. 네, 주로 대본하고 작가분 만나기만 했고. 직접 봐야 한다고 그래야지, 거기서. 직접 봐야 제일 중요한 조인성을 못 봐가지고. 제가 의료계의 조인성이에요. 네. 아니, 그런 막말을. 게시판을 그러니까 독점하시죠. 오늘 의료계의 조인성과 의료계의 공효진이 진행하는 명수. 자, 아무튼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틱장애, 뚜렛도 그렇고요. 오늘 제대로 알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뚜렛 증후군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국소담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한 후에. 맞습니다. 도대체 국소담이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국소담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6년 만에 졸업했나요? 네. 훌륭하네.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아직 박사 안 했어요, 그러면? 네. 박사 과정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만물 박사니까 괜찮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공은 소아정신이야. 전문 진료 분야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에서 주의력 결핍장애, 광행동증후군, 학습장애, 틱장애, 소아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이게 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중요한 것도 하나 있네요. 불면, 불안, 조선일보 프리미엄. 정신과 전반을 다 전문으로 하고 계시네. 네. 그다음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의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총무관사, 그리고 조선일보 프리미엄 인터넷 사이트 프리미엄 조선에서 요즘 아이들 칼럼을 쓰셨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자, 일단 틱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 뚜렛 증후군이 뭐죠? 근데 사실 뭐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냥 진단 기준상에서 뚜렛 증후군은 이제 그러니까 운동틱이 있고 음성틱이 동반돼서 1년 이상 같이 이제 지속이 될 때 뚜렛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실 뭐 틱이라고 그냥 통용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네이버에 좀 쳐보니까 네. 뚜렛 틱 장애와 동반된 독특한 행동 장애 뭐 이런 뭐나 감정의 이상 행동 뭐 이런 동반되는 경우를 뚜렛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 틀렸어요? 진단 기준상에서는 그렇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틱이랑 뚜렛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기간하고 이제 운동틱하고 음성틱이 동반이 돼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가 중요한 거죠. 1년 이상의 기간 안에 그게 같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뚜렛 장애라고 하고요. 꼭 같이 동시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틱 장애는 뭐예요? 틱 장애. 틱 장애 정의. 틱 장애요. 틱 장애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의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불수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빠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 장애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표적인 틱 장애 뭐예요? 눈 깜빡임 제일 눈 깜빡임? 많고요. 흔히 보실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코 찡긋거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흥흥거리고. 코 흥흥거리는 거. 그거를 본인이 못 느껴요.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인지 못하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알죠. 네, 자기가 하는 거를. 자기한테 틱이 있다는 거를 알아요. 네. 보통. 네. 그러면 아까 기간 말씀하셨잖아요. 네. 몇 년이 1년 이상? 네. 그런 지속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뭐 만성적 틱 아니면은 뚜렛 장애라고 하는 거고요. 있다가 사라지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눈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 이제 가장 쉽게 얼굴 쪽에서 보이는 거니까 보통 이제 얼굴 쪽에서 많이 시작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통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맨 처음 시작은 얼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채신머리 이렇게 다리 떠는 것 채신머리 없게. 다리 떠는 거는 네. 사실 틱 증상일 수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뭐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습관적으로 또 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 다리 떠는 거를 다 틱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네. 나는 그렇거든요. 이게 긴장만 하면은 다리를 팔팔팔 정말 채신말이 없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전에 습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습관인지 이 어떤 질병적 요소를 갖는 틱장애인지 그 구분 어떻게 해요? 눈 깜빡거릴 수 있잖아. 좀 많이 자주 깜빡거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코를 좀 킁킁거릴 수 있고. 근데 이게 장애냐 아니면은 습관이냐 그 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좀 어렵기는 한데요. 네. 그 기간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이제 그 틱의 뭐 심각도를 평가를 할 때 그 틱을 자기가 참을 수 있냐, 또 얼마 동안이나 참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뭐 구분하는 요인이라고 볼 예를 수 들어서 있고요. 누가 이제 어떤 아이가 코를 킁킁거려. 네. 근데 아주 보니까 너무 자주 해. 그냥 틱 같아. 그래서 네. 이제 부모가 야 그거 하지 마라 했어. 그럼 아이가 잘 견뎌. 네. 이러면 습관이. 그거 좀 어려운데요. 네? 그거 좀 어려운데요. 네. 네. 보통은 틱은요, 네. 참을 수는 있어요, 애들도. 네. 그러니까 재채기 참아 보셨어요? 아유, 재채기 참는 거 사실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또 오래 참으면 또 이렇게 답답하고 되게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네, 틱도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약간 그거를 못할 경우에는 약간 불안을 느끼나요? 그렇죠. 네, 답답해하고 불안하고. 네. 그럼 불쌍한 거네. 그럼요.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애들도 많고요. 이게 자꾸 지적을 당하면 그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겠네. 스트레스 그렇죠. 받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을 자꾸 깜빡이지 말아 너. 신경 써라. 이렇게 자꾸 주의를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보기에 흉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지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것을 참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를 좀 틱이라고 할 수 있겠네. 네. 습관에서 이제 틱 쪽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 그죠? 네. 그럼 이게 약간 그 정신적인 그 이렇게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의지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참을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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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질환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틱 장애를 다루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틱 장애 겪고 있는 경우에 뭐 ADHD나 강박증 이런 다른 질환하고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능 손상도 많이 있고 또 가족이나 뭐 아이들 다 이렇게 고통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엄마들이 조금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보통 몇 살 때부터 이게 나오나요? 뭐 3세에서 8세 보통 그때 시작한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학교 가기 전후 그때가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제지를 하겠지. 네. 주의를 주고. 네. 근데도 애가 계속 처음에는 좀 따르는 타더니 뭐 그 자기 의지대로 잘 안 되고 계속 하니까 엄마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병원에 데리고 오겠다.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겠네. 사실 뭐 이제 눈을 깜빡거리다 보니까 안과 가가지고 안과적인 평가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코 킁킁거리면 이제 이비인후과 갔다 그러네. 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알러지성 비염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서 특별한 그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소아정신과로 데리고 오겠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권하시기도 하고, 뭐, 안과 선생님이 이거는 틱이다. 그냥 뭐. 제가 듣기로는 학교 선생님도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 굉장히 다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네. 음성 틱이 있는 경우에. 음성 틱이란 게 뭐야, 난 도대체? 그렇게 네, 하는 뭐 경우도 그렇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계속, 욕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그친 경우가 있었대요. 네. 욕하는 거 같잖아요. 18 이런 거 같잖아요. 네. 근데 스파는 이런 음성 틱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학교 선생님이 다그쳤는데 음성 틱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아, 그러세요? 네. 네. 이게 근데 이제 음성 틱하고 뭐 운동 틱하고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 이런 거는 없고요. 네. 뭐 예우상에 뭐가 더 나쁘다는 건 없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스파 이런 거는 이제 발음이 비슷한 건데 실제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실제로? 네, 그거 네. 진짜 안 좋은 틱이다. 그렇죠. 네.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살 수가 있고요. 이제 욕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해를 사야죠. 그렇죠. 네. 근데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욕이고 야, 뭐 그 이렇게 많은 단어를 틱에 말하기도 왜 하고. 틱이 나올까? 참 안 됐다. 네. 그러게요. 그건 아주 심각한 몰랐네. 경우니까 네. 사실 그거를 좀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시면 저도 참 그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내원을 딱 하시면은 이제 가장 극한의 케이스를 막 가지고 와서 뭐 인터넷 이런 거 찾아보신 다음에 뭐 얘가 틱이 맞나요? 그래서 틱이 맞습니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눈물을 막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얘는 이제 나중에 막 그렇게 욕하고 막 뭐 그렇게 되는 그럴 수 건가요? 있지. 막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시니까 사실 그거는 아주 적은 부분이니까 네. 네. 일반적인 틱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틱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 틱은 사실 이제 제일 또 그 오해들 중에 많은 게요. 뭐 이제 내가 부모님들이 뭐 내가 양육을 잘못해서 뭐 틱이 생겼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때문에 틱이 생겼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유전적인 소인이 제일 많다는 게 지금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틱이면 아이도 틱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족력이 많이 있고요. 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렛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뭐 그리고 틱 증상만 봐서는 뭐 80~90%까지 일치율이 그러니까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가 3명인데 1명이 틱이면 나머지 아이들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족력 많이 있고요. 그럼 부모 양쪽 틱이다 그러면 아이는 틱 집안이네. 하여튼. 아, 근데요, 그게 이제 애들이 만약에 내원을 딱 했는데 애가 틱이 있고 가족력이 이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틱 있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아빠가 뭐 눈 깜빡임 정도 있어서 그냥 있다가 사라진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이 사람 틱장애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죠. 생각 안 하고 지나간 경우들도 있고 하필 그게 이제 그 아이에서 이제 꽃을 피운 거니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전적 그 취약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럼 아이가 유전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족력은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불쌍한 거네. 그렇죠. 네. 아이 잘못이 없는 거야. 부모 잘못도 없는 거고. 유전자가 잘못이죠. 네. 유전자가 죄예요. 유전자가. 항상 유전자가 문제야. 그래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아예 그런 그 유전적 결함 로 이제 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거는 발생하는 나이는 예를 들어서 환경하고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얘가 아주 양육 환경이 굉장히 좋았으면 천천히 생기거나 늦게 생기거나 약하게 생길 수 있는데 뭐 아이가 뭐 좀 약간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또 빨리 나타나거나 심하게 나타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발생 자체는 유전자라고 치고. 네. 근데 세상에 어떤 병이 그렇지 않은 병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환경 요인은 뭐 이렇게 출생 시에 무슨 저체중이나 아니면은 뭐 임신 시에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제 요인으로 지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애가 뭐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랑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뭐 그랬을 때 이제 틱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굉장히 민감한. 아니 민감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직접적 연관관계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악화 인자는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틱이 발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긴장을 많이 하거나 불안이 높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틱의 악화 요인은 분명히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 통해서 이제 그런 악화 요인은 최대한 줄여야 이제 틱 호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말씀을 따로 드리고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왜 그 유식한 말로 세컨더리 개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적인. 그러니까 아이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이거? 네? 한국말로 세컨더리 게인은 뭐라고 하죠? 2차적 이득. 뭐, 이 2차적 이득.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아이도 머리를 쓸 거 아니야. 자기가 뭔가 특정 행동을 했더니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어?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서 이제 혼낼 것도 덜 혼내고 부모가 그거를 더 잘해줘. 아이가 이제 계속 어떤 틱 쪽으로 몰고 가는 거지.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머리를 쓸까?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요. 네. 실제로 틱 증상 보일 때 부모 교육을 할 때요. 봐도 모른 척 하라고 그렇게 교육하거든요. 2차적 이득을 차단시켜야 되고. 근데 2차적 이득은 얘가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걸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해보면 너무 관심 갖거나 아니면 지적하거나 맞아요. 네. 애기들. 이거는 이제 관심 갖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모른 척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애가 틱 보일 때마다 뭐 눈 찡긋할 때마다 너무 속상한 표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막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이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애한테는 계속 피드백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말만 안 한다 뿐이지. 네. 그건 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무시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틱 증상에 대해서는 뭐 무시하시는 게 맞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외부적인 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완화시키는 게 좋고. 사실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틱이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틱이 만성적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단순히 아까 이제 일과성 틱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1년 이상 가고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힘들기는 해도 뭐 절대 난치병이라던가 불치병이라던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도대체 치료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내가 아껴놓고 있죠. 아껴놓고 네, 제가 그래서 질문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틱 있는 아이들이 다른 뭐 주의력 결핍 장애나 이런 뭐 우울증이나 다른 기타 정신 장애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인과 틱 장애 있는 아이와의 그 정신 질환 발생 비율의 차이?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랑 강박 장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그 뚜렛이나 만성 틱 장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뭐 20%에서 90%까지 동반됐다는 보고도 있고. 어떤 게 주의력 ADHD? 네. 그다음에 강박 장애도 뭐 50% 이상. 네, 동반됐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아요. 틱을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동반된 질환이 뭔가를 더 찾아내야겠네요. 그러네요. 그게 더 심각한 질환들인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능 저하가 더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틱 그 자체보다 네. 이 틱으로 관련된 다른 여타의 다른 장애들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봐야겠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틱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를 쭉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겠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일단 그런 어떤 동반된 질환이 없다. 그리고 1년 동안 보통 몇 개월을 지켜보나요?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정해져 있는 건 딱 보면 아닌데. 알겠네. 보통 그냥 진짜 눈 깜빡임 정도로 해가지고 딱 내원을 했으면 지켜보는 거, 관찰이 가장 주요한 치료 방법이고요. 당장 이제 무슨 약물 치료를 하거나 어떤 행동 치료를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료실에 아이가 들어와서도 우리 국선엄 선생님 앞에서도 하겠네요? 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 합니다. 아니야, 애들이? 그냥 성숙해가지고. 조숙해서. 네. 근데 틱이 또 대표적인 특징이야. 그 왁세네인이라고 이렇게 좀 증상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좋아졌다. 네, 악화 악화됐다. 완화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 그냥 딱 그 장면만 보고서 이 틱 되게 심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딱 보고선 심각도가 너무 심하면 또 바로 치료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체로 뭐 틱
턱이 막 동작이 너무 커가지고 막 자꾸 몸에 부상이 통증을 유발하거나 저 이런 것도 봤거든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움직이면 관절이 예. 그래서 여기가 상해가지고 턱관절. 아래 턱을 그냥 좌우로 막 이렇게 네. 그냥 흔드는구나. 그럼 거기에 또 염증 유발되니까 이게 턱관절 힘들고 장애이지. 아니면 뭐 목을 자꾸 튕기면 막 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도 네. 있군요. 레벨 네. 다 있다. 아니면 또 이상하다. 애들은 또 제일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이 많이 놀리면 그렇지. 자기는 아무리 불편한 게 없다고 해도 그렇지. 주변에서 자꾸 애들이 놀리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속상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치료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발라야 했다. 근데 한 번만 발라서 과연 될까? 라미실 원스는 단 한 번에 한 번 사용으로 무좀 살균균막이 싹 13일 동안 무좀 살균균 작용이 지속됩니다. 무좀 치료 한 번에 잊어라. 라미실 원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빨리 해주고 싶을 거야. 네. 그렇잖아. 당장 아이들한테 뭐 약을 먹여서라도 빨리 이걸 없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무작정 약을 먹일 수는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단계별로 치자고 하면 약간 경증 정도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약을 먹이지 않고 행동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행동 치료도 가능한데요. 그래요? 대표적인 행동 치료 뭐예요? 하지마. 대표적인 그거는 아까 이제 가장 안 좋은 대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지적하지 않고 관찰하는 게 아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거를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니까 하는 상황에서 아이한테 야, 너 이거 하지 마 하면 오히려 더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네, 있는 더 악화시킨다는 게 보통 이게 얘기고요. 키포인트네. 틱을 네. 보인다고 해서 자꾸 강압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네. 원칙, 기본 네. 원칙. 그럼 행동 치료는 뭐예요? 행동 치료는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뭐 좀 그래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시간당 30회 만에 뭐 이런.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거. 네. 근데 그게 치료예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들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네. 똑같잖아. 그렇죠. 그거는 너무 힘들고 이제 노출 및 반응 방지 훈련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느낌이 와도 몰래 하라는 참아보기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그건 아, 너무 애들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네,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습관 뒤집기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틱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팔을 튕기는 이런 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너무 방해가 되거든요. 수업 시간에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는 그렇지. 틱이 있으면 옆에 애를 팔을 네. 이렇게 툭툭 칠 수 뻗는 있잖아. 틱.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다리 밑에 그 팔을 깔고 있는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습관 뒤집기라고 하거든요. 다른 습관으로 바꾸는 틱으로 고치는 네. 거야. 그렇죠. 말은 그런데요. 네. 이제 다른 근육을 사용하면서 그 근육의 이제 경쟁 반응을 유발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간을 참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전조 충동이라고 틱 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할 때 좀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좀 뭔가 긴장되기도 느낌이야. 네, 뭐 이런 느낌이 거죠. 좀 네.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끔찍거리는 하는데요. 그 느낌이 딱 올 때 딱 그 이제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상황마다 다르네. 이런 행동을 만약에 눈 깜빡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가 없잖아. 눈 깜빡이는 네. 정도는 눈 감고 있으라고 그래? 뭐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제 그냥 지내세요, 그거마다 이렇게 이제 하지. 말씀하신 대로 그 틱마다 아이디어를 좀 내긴 해야 돼요. 네,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그 훈련을 시작을 하면 이제 애랑 같이 의논하거든요. 그리고 애 입장에서도 자기가 아무리 이제 틱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해도 그 경쟁 반응하는 게 더 힘들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네. 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무슨 그 행동 치료 그 무슨 교과서 같은데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팔을 쭉 이렇게 툭툭 네, 치는 네. 틱이 있으면 뭐 손을 엉덩이 밑으로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효과가 좋다고 되는 네. 그 대응법 뭐 이런 네, 그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거. 이거 그래서, 중에 유용하네 그러면. 그래서 뭐 음성틱 하면은 이렇게 뭐 코로 이렇게 숨 쉬는 거 연습하기도 하고 복식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뭐 이완요법 같은 것도 사용하는데
이완요법은 이제 전체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는 거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먼저 온 몸을 이렇게 경직시키고 힘줬다가 쭉 릴렉스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용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보통 이제 행동치료 하려면 거의 뭐 12회기 이상 하거든요. 몇 회? 12회기 이상. 12번. 네, 12에서 14회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 번에 몇 시간? 1시간 정도씩이요. 간격은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일주일에 네. 한 번? 그럼 뭐 4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하기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말 안 되고요. 한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중학생 정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애처로워. 네. 애들도 얼마나 이게 막 그 놀림받기 싫고 막 이래서 그걸 고치고 네. 싶겠어. 그렇게 해서 대응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훈련, 행동치료 네.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약물 치료입니다. 네, 약물 약 치료. 먹으면 되네. 약이면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뭘 그냥 행동으로 고생해. 근데 참 애들 엄마들이 참 약 먹이기 싫어하시거든요. 네.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여요? 도파민 억제제를 이제 보통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 틱도 도파민이 활성화돼서 생긴다고 보는 건가? 네, 그게 이제 도파민 억제제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많이 이제 과활성화 돼가지고 도파민이 원래 약간 쾌락을 추구하는. 담배 피는 거하고도 도파민이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도 얼핏 본 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거로 돼 있어.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틱이 그 쾌락이랑 연관이 있다는 건 저는 아니고 하여튼 모르겠고. 어떤 의사가 한번 그거를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어쨌든 도파민 이제 억제제? 약물 치료. 네. 근데 사실 이제 약 사용하는 것도 이제 그 틱 치료의 목표를 뭘로 삼느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틱 증상을 모두 박멸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증상이 악화 완화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 진폭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제 틱을 이렇게 적당히 자기가 수용하고 자기가 품고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네, 그렇게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먹어요, 도대체? 보통은요, 그것도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증상이 완화되고 난 다음에 한 유지 기간을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그럼 네, 그 사이에 그렇게. 같이 행동치료를 병행하면 더 효과가 그럼 있겠네요. 효과가 더 좋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일단 입증이 약으로 된 진정을 시켜놓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대응하는 습관을 이제 좀 길들여 놓으면 약을 끊어도 그 대응하는 습관이 이제 워킹하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러면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네. 부모 입장에서 도파민 억제제를 좀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 약간 놀랄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 사실 이제 도파민 억제제가 뭐 정신분열병이나 이럴 때 치료제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자체가 같은 약이고 뭐 약 설명서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즘 또 인터넷은 워낙 많이 발달해가지고 다 찾아보시잖아요. 아니 거꾸로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런 걸 먹이냐고. 우리한테 네. 정신질환자들이 먹는 약을 먹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좀 한다고 네. 그러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용 용량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목적도 다르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사용하는 약물 오해받는 자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아이가 좀 깔아앉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깔아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불편하다고 본인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부모들 얼마나 많더라고요. 속상해. 한참 뛰어놀 아이인데 네. 젓가락 있고. 근데 항정신병 약물이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틱 장애에 뭐 국한된 거는 아닌데요. 항정신병 약물이 진정작용이나 아니면 뭐 추체로 증후군 같은 거 부작용 많이 유발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요즘 나온 약물들은 그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용하는데 아이들한테 사용해도 사실 그렇게 대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어떤 경우든 부작용은 사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부작용 방지제 같은 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용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진료실에 온 틱 환자 10명 중에 몇 명이 이 약을 먹게 되나요? 절반 네. 이상은 먹게 되나요? 어떠세요? 일단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는 틱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그렇지, 오신 경우들이 그렇지, 많기 그렇지. 때문에요. 대략 그래도 한 60% 이상은 네, 약물 처방하는 것 같고요. 그럼 네. 그 약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거네. 받아들이는 거네, 많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약물 사용하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으시면 요즘에 사실 한의원도 많이 다녀오고 뭐 한의원에서 한약으로도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결국에는 다 뇌에 작용하는 정신 약물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오시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네.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인종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 인종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정확한 정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뚜레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1% 정도로 보고 태어난 아이에 네. 1%. 오, 그럼 네. 굉장히 많은 건데? 남아가 더 많고요. 네. 그럼 굉장히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 경도의 틱 같은 거를 이제 크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1%면 굉장히 많은 거야. 경도의 틱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틱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뭐 한 15% 정도는 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냥 한 반에 하나는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네, 사실 옛날에 떠올려 보시면 친구들 중에서 눈 깜빡임 정도 아니면 이렇게 뭐 머리 터는 거, 뭐 그런 거, 머리 터는 거. 네, 그런 거 야, 다 맞아, 조금씩 맞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냅두면 어떻게 돼요? 놔두면요? 평생 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절로 없어지나요? 네, 보통은 성인기가 되면 70% 이상은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이 호전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놔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틱으로 인해서 사실 별로 손상받지 않아야 될 내 기능이 손상받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자꾸만 뭐 지적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친구가 뭐 놀린다거나 아니면 틱하는 것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틱 자체를 뭐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더 무서운 질환이 되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왜 성인도 있잖아요. 네. 어떤 아저씨들도 틱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정신과 가서 그 도파민 억제제를 먹으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막 그런 거를 무슨 장애나 어떤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야단만 맞고 평생 이렇게 살았고 내가 틱이 뭔지도 몰랐는데 한 50대 된 아저씨가 저한테 실제로 오셨었거든요. 이게 치료될 수 있다는 걸 안 네. 거야. 이게 틱이라면서요. 뭐 이것도 치료할 수 있다면서요. 이제 그렇게가 오셔서 뭐 약물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알려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는 사람이 이게 눈썹을 올리는 틱이 있었어. 눈치 껴뜨는 거 되게 많아요. 네, 눈썹을 계속 올려 말하면서. 네. 안검하수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약간 신경 쓰일 정도로 상대방이 네. 신경 쓰일 정도로 계속 올리니까. 네, 신경 안 써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본인도 알겠지 자기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어른들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기가 인지하지 않아도 옆에서 얘기를 해줬을 테니까 알기는 아시겠죠. 근데 하여튼 어른도 똑같이 아이처럼 약물 복용으로 하면은 증상이 훨씬 더 조정될 수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 네. 전 좋은 질문만 합니다. 이게 막 고령 팁 없어요? 고령 팁? 그런 보고를 따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틱장애 진단 기준 자체가 18세 이전에 생겼을 때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서 틱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뭔가 이제 다른 뭐 원인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뭐 운동 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건 툭이라고 그래. 툭. 네. 농담이시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긴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없었다가 나이 들어서 생긴 틱은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신경장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메시지인가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좋네. 또 하나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틱 증상 겪었는데 그냥 잠재돼 있어. 예, 아니 자기도 있었는데 사실 잘 몰랐다가 나 되게 나이 들어서 생긴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네. 분명히 그 소위는 그 전에 있었을 텐데 네, 잘 모르다가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 가는 거는 틱이라고 해요? 이 가는 거? 자면서 이 가는 거. 그거는 틱 아니죠? 그냥 수면장애. 그거는 그냥 이 가는 거인 것 같고요. 보통 틱 증상은 잘 때는 잘 안 나옵니다. 네.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막, 툭툭, 팔을로 툭툭 친다든지, 코를 킁킁거리는데, 이거 잘 때는 안 나와. 네, 대부분은요. 네. 잘 때도 나오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잘 때는 틱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통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틱이 굉장히 드물었는데, 네. 요즘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응?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도시의 유병률하고 네. 시골의 아토피. 유병률하고 이런 네. 차이가 좀 있는지. 아토피도 옛날에 없었거든. 맞아요. 북한에는 아토피가 없대. 진짜요? 이거 아토피는 명백히 어떤 이 사회적 환경과 공해와 어떤 식품 첨가물 이런 거랑 명백히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혹시 거기선 진단해주는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냐 이거지. 과거에 비해서 틱이 점점 늘고 있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나이 든 의사한테 물어봐. 근데 과거에 이제 살아본 사람을 젊은 의사야.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정신과에서는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걸 이용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DSM이라는. 네. 근데 거기에 틱 장애가 등재된 게 198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알 수도 없겠군요. 근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보면서 봤는데 그 예전에 그 아마데우스라고 그 모차르트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모차르트가 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문헌에 무슨 틱이었지? 모차르트가? 어떤 틱이었나요? 운동 틱이었어요? 눈썹을 걔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하여튼 전반적으로 막 산만하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로도 나오고 틱도 있었는데요. 좀 그런 거 보면 어떤 문헌에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그러면 요거는 꼭 답변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 혹시 시즈널 베리에이션은 없어요? 뭐 봄에 아이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다. 봄에 더 심하거나 아니면 겨울에 더 심해진다거나. 네. 근데 환절기에 조금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시즈널리티가 있다는 그런 보고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연쇄구균 감염됐을 때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그 감염을 겪고 난 이후에 뭐 틱 증상이나 강박 증상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나 이거 처음 들어. 네. 저도 처음 들어요. 사실 임상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닌데요. 판다스라고, 그 연쇄구균 감염, 그러니까 폐렴이건 뭐건. 네네네. 그 이후에 갑자기 생기면은 그게 갑자기 이제 틱 증상이나 뭐 강박 증상 이런 거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을 때는 사실 뭐 가을이나 요럴 때 더 많이 빈발하겠죠. 나중에는 틱 예방 주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게요. 그거는 감염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뭐 면역 치료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증상이 틱 증상이라는 거지. 네. 근데 그 희한하다. 어떻게 세균 감염 후에 틱 증상이 나오지? 그 어떤 뭐 신경학적 침범이 있고 막 이런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렇게. 그러면 연쇄구균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 저 국소당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치료한 환자 중에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약을 먹이고 네. 그다음에 뭐 좀 일정 부분 행동 치료도 좀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시키기도 해서 네. 약 1, 2년 꾸준히 치료를 받았더니 네. 그러니까 정말 좋아지더라, 눈에 띄게. 네. 이런 경우를 많이 오겠네요, 그러면. 네. 1, 2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사실 약물 치료 효과가 좋아서 약물 사용하고 뭐 한두 달 안에 효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쵸. 네. 한시름 놓겠어. 네, 한시름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체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이제 그렇지. 그게 이제 다음 질문이고, 네. 끊고 싶어 하시고. 그렇지. 네. 근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틱이, 네. 그러니까
그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그 정도나 횟수는 좀 줄어요? 근데 그거는요, 보통 한 10세에서 12세?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사춘기 정도 됐을 때가 또 이렇게 한번 틱 증상이, 악화되는 그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하면은 좀 안 좋아지는 시기예요, 시기적으로는. 네. 이제 그러다가 사춘기 후반, 뭐 이제 성인기 가면 조금씩 줄어들고요. 예를 들면, 틱의 정도나 횟수 네. 이런 증상의 이 점수가 100이야. 예를 들면.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 네. 그러면 약간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좀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줄여야 돼. 이건 좀 내가 스스로 좀 노력해야지라고 했을 때 100의 증상이 어느 정도까지 줄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그 어떤 약간의 의지와 이런 거. 90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90 정도까지는? 네.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하기도 하고요. 네. 학교 가서는 좀 덜 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 자꾸 놀림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꼭 의식적으로 참지 않더라도 네. 그런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는 조금 틱 증상이 덜하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편하니까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심한데 더 심하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거 묻지는 않아요, 혹시? 네. 뭐 영양제나 뭐 식품 같은 걸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느냐라는 네. 질문할 것 같기도 한데. 요새 뭐 유산균이 만병통치잖아. 유산균 먹이면 안 돼요? 근데 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거기에 틱에 좋은 음식 없냐. 근데 사실 의사들은 네, 사실 이런 거 물어보기 싫어하죠,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저도 좀 뭐 찾아보긴 했는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그런 뭐 연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한적인 연구.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골고루 그냥 음식 섭취하는 게 보약이다. 이런 사용하지. 말씀이시죠? 네. 우리 구 선생님 어렸을 때 무슨 틱 있었죠? 저요? 저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야, 재밌을 것 같아. 웃어. 잘 웃어. 웃는 것도 틱인가요? 아니, 저 좀 약간 고개 흔드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감지 못했어, 내가. 네.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뭐, 이렇게 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배우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있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우리 양강은 예쁜이 보면은 이렇게 눈 돌아가는 눈 돌아가는 틱이 있죠. 잘 안 났더라. 잘 안 나요. 절대 못 고쳐요. 그러면 만약에 약물 치료를 해서 좋아졌는데 약을 끊었더니 다시 나빠지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그런 경우 그런 있죠. 경우는 좀 어떻게 해요? 네. 계속 먹어야 되네. 그럴 때는 이제 또 그때도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관찰하든지. 아이들이 약은 잘 먹어요. 부모가 물론 챙겨주긴 하겠지만. 네. 하루에 한 번 먹는 거예요? 먹나요? 네, 보통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면 괜찮고요. 주로 이제 뭐 혹시라도 졸음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으면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복용하고요. 이제 약을 애들은 양강 잘 먹고 있지? 그럼요. 아침마다 꼭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베리 굿. 아니 근데 이런 틱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군복무 같은 거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거 좀 참신한 질문인데.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위해한 작업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총 같은 거 맡기기에는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틱이 이제 만약에 조절 안 되면 네, 조절 안 되고 이렇게 충 들고 있다가 충동을 좀 조절을 못 하고. 야, 그거 군대 기피하려고 틱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 근데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가장 좀 심각한 정도이고요. 이제 틱이 또 성인기가 되면은 대부분 좀 잦아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복무할 시기에 틱이 막 너무 많아서 그렇게 뭐 현역 복무가 힘든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군대 입대할 때 그 틱 복용하던 약물 들고 현역 입대하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그래요? 조절하면서 지내는데 뭐 이제 군복무 자체가 힘든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 네.
그러니까 틱 갖고 군대 안 간다는 거는 택도 없다 뭐 이런 거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틱택이야. 그거 되게 민감한 질문이라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소아정신과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그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어떤 질환이든 마지막에는 군복무랑 딱 이렇게 결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군이 면제가 확실한 질환이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렇게 면제가 쉽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국가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군 면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이 건강보험은 돼요? 아까 약물 치료나 네, 됩니다. 행동 치료도 행동 치료는 안 건강보험 안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비보험이야. 네. 근데 약물 치료는 건강보험. 네.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행동 치료는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그렇죠. 본인 부담, 네. 그러니까 비용과 부담이 시간과 있으니까.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부모건 아이건 한 번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 한 번은. 그럼요. 네.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라, 뭐 네. 어떻게 하라, 뭐 이런 한 번은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안 그러면 이게 괜히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부모 교육이죠. 그렇죠. 부모한테 아까 말한 뭐 너무 이렇게 그거 갖고 지적하지 마라, 뭐 네. 이런 교육을 시켜요. 네. 근데 처음에 틱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시면은요, 보통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죄책감 이런 거? 네, 그렇죠. 근데 혹시 뭐 부모로서 내 행동이 잘못돼서 틱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틱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면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시죠. 이제 웬만큼 이제 뭐 막 너무 그게 그 행동이 막 되게 꼴보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분명히. 그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그 이광수 씨가 맡은 그 캐릭터에서도 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제 뚜렛병이 있는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다. 막 그래서 그걸 이제 상처로 갖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틱 증상이라는 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뭐 부모로부터 무슨 뭐 그 주인공처럼 맞았다. 맞아서 해결되는 네.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좀 2차적인 상처를 얻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모 교육도 많이 우리 합니다. 구 선생님 애기가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아니 틱은 없어요? 괜찮아요? 네, 아직은 머리 안 흔들어요? 네. 이게 유전적인 성향이 때문에. 네. 아니, 근데 눈 깜빡임 이런 거는요, 사실 있다가 없어지는 애들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구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아이가 틱 있다고 엄마가 데리고 가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막 좁은 말을 잘한다, 그지? 그렇죠. 네. 다정하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부모들이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잘 따라올 것 같아.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틱을 못하게 했을 때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틱의 이게 연장선상에서 강박장애도 약간 그런 거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별개의 질환이긴 하지만. 근데 원인 유전자를 그러니까 워낙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ADHD, 강박장애, 틱장애 이제 3개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물고 물려.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 연구자들이 공통의 유전자를 찾으려고 원인 유전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아주 뚜렷하게 유전자 연구가 대체로 그렇듯이 아주 뚜렷하게 막 보이는 건 없지만 실제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유전자들도 있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틱장애 있는 경우에 강박장애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틱에서 그 전조 충동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까 올라오는 거 그런 느낌이나 사실 강박 장애에서 강박 사고가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이미지나 생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충동처럼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랑 또 이렇게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네. 그럼 그 강박 장애하고 네. 꼼꼼함하고 어떤 차이예요? 꼼꼼할 수 있잖아. 뭐. 네, 맞아요. 근데 꼼꼼함은 성격이죠. 성격이고 강박 장애는 이제 아까 그 병이군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강박 장애는 불안증을 느끼는 거야. 안 하면. 아, 근데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불안함. 네.
실제로요, 그 DSM에서 강박장애가 원래 불안장애 안에 들어있다가 이번에 최근 개정판에서는 따로 떨어져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사실 그게 이제 뿌리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의 자체가 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사리에 맞지 않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자꾸만 막 그거랑 관련된 생각이나 충동 같은 게 떠오르는 거, 그거를 이제 강박 사고라고 하고, 그거를 어떤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건 강박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 강박장애에 있는 아이를 둔 부모는 미쳐. 그래요? 너무 괴로운 거야, 애가. 애가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게 제일 많다며? 그 세균. 네, 맞아요. 오염에 대한 공포가 오염 강박이 제일 많대. 그래서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닦는, 하루 종일. 문고리 닦고, 손 씻고, 남이 뭐 만진 건 절대 안 만지고, 막. 저는 우리 애들이 난 정반대야.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손도 안 씻고 그냥 식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이었는데 그 너무 닦아도 이런 어린 아이한테도 강박 장애가 있어요? 네. 소아 청소년 하시니까. 네네. 대부분 몇 살이야? 호발 연령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세, 여자아이는 11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일찍 생겨? 네. 근데 실제로 성인이 돼가지고 강박장애 진단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어렸을 때 사실 강박 증상이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만성 질환이 맞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네, 강박 증상. 본인 스스로도 괴로워요. 네. 나도 약간 강박 장애 있었어. 뭐 이렇게 시험 뭐 하나라도 틀리면 막 너무 괴로워. 지금 막 듣는 사람 중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막 볼펜 던지고 지금. 그런 걸로. 예. 막말 방송. 그게 강박장애도 굉장히 일찍 생기는구나.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일찍 생기네요. 근데요, 다 경험 있으실 텐데 한 뭐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요, 이렇게 막 횡단보도 건널 때 흰 칸만 건너고 싶고. 그것도 강박증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장애라고 그렇죠. 네. 장애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강박 증상이 뭔지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잖아요. 네. 아니면 내가 되게 재수없게 생각하는 숫자, 뭐 피하고 싶고, 네. 뭐 그런 거 조금씩은. 구스쌤 얘기는 그런 거는 강박 증상이지 그걸 강박 장애라고까지 확대해서 없다. 그러니까 강박 증상들을, 강박 생각들은 누구나 조금씩 있다. 있을 수 있죠. 네. 난 옛날에 금 밟는 거 싫었어. 저도요. 네, 그런 것. 보도블록에도 특정 모양만 밟고 다니는 그런 것도 해보고. 그거 우리 애들도 하더라고요. 따라서. 근데 보통 이제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러면서 좀 자연히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이렇게 강박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 강박 증상들을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랬을 때 얘를 언제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딱 그 포인트. 애가 이러면 꼭 병원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정신과 질환 대부분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나 사는데 자꾸 지장을 주고. 내가 숙제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그 기능에 손상이 있고 하는 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뭐 포인트라면 포인트죠. 네. 근데 불편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되죠. 근데 이것도 맞아. 틱도 그렇고 이 강박장애도 그렇고 일찍 와서 치료하면 더 치료 효과가 더 좋아요? 이게 고착화되기 전에 네. 좀 조기에 좀 치료를 받으면 의학적 개입을 하면 효과가 더 좋더라. 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이제 그거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손해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의미가 있는 거네.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점점 아이들한테 이제 한 명만 있으니까, 그죠?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점점 아이와 관련된 그 병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이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워낙 한 아이 그 집안에 하나만 맞아요. 많으면 두 명밖에 없으니까. 네, 2개. 두 명. 그러니까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지.
저 그런 걸 좀 느끼세요? 뭐 그런 거는 있긴 있죠, 사실. 네. 옛날 우리 할머니만 하더라도 5남매, 6남매 이런 식으로 막 키웠는데 그 하나하나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네. 요즘에나 이제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네.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자, 오늘 정말 이 치과 관련된 얘기 정말 재밌게 들었어. 감사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게 약간의 일시적 틱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한 문제 틀리면. 자,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 만약에 아이가 틱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일 때, 네. 일단 부모님들이 취해야 될, 자세? 네. 뭐, 너무 지적하지 않으시는 거? 네. 막 무시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한테 너 이거 네 의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참니? 라는 식의 메시지는 주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틱이 또 죄책감도 또 너무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부모님이. 사실 정확한 정보만 딱 얻으시면 그런 쓸데없는 뭐 죄책감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아이에게 주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줄이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아니면 오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틱을 너무 막 가볍게만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요. 실제로 틱 증상이 정말 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좀 경한 축에 속하고, 그다음에 또 있다가도 그게 이제 성인기가 되면서 보통은 잦아들기 때문에요. 틱을 이제 바라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마음가짐을 처음부터 너무 중병으로 막 보시면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이제 아이가 자라는 동안 10년 그 기간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얼굴에 조그만 흉터 같은 거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 흉터를 반드시 이렇게 성형외과적으로 해서 제거해야 사는 게 되게 자기가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갖고 살아도 크게 나한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틱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마무리. 자, 오늘 우리 명지병원 소아정신과의 국소담 선생님 모시고 틱장에 대해서 다양한 유익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 양강은 뭐 얘기하면 틱틱거리지 마. 클로징도 함께 해주셔야죠. 자,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양강과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나이사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튠스, 팟빵, 카카오 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라디오 골뱅이 닥닥닥 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또는 이 전화번호인가? 예, 문자로 보내는 전화번호입니다. 1666-1895번으로 문자 질문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철중 기자와 함께한 나는 의사다 2015년 2월 10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P 박재영, PD 양광모, 작가 이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